안녕하세요. 디자인의 원류를 탐험하는 자면서 듣는 시각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프랑스의 가라몽, 영국의 카슬론과 바스커빌처럼 천재적인 디자이너들이 자와 컴퍼스를 들고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활자체, 즉 로만체를 완성했던 타이포그래피 천재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의 활자는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귀족처럼 우아하고 정갈했죠. 하지만 18세기 후반이 되자 세상은 이 우아함을 유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시끄러워야 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문명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챕터 16, 산업혁명과 타이포그래피의 기계화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보통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1760년에서 1840년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핵심은 에너지였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1780년대부터 증기기관을 완성하여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힘에 의존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19세기를 거치며 증기기관의 힘은 10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시는 급격히 커졌고 정치 권력은 귀족 계층에서 자본가, 제조업자, 그리고 노동 계층으로 옮겨갔습니다. 물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자 기술 발전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상품의 가용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더 큰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이 끝없는 수요와 공급의 순환 속에서 그래픽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을 시장에 알리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대가도 따랐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했고 도시 빈민가에서 비위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장인 정신과 디자인의 역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전에는 장인이 활자를 디자인하고 인쇄까지 모든 과정을 맡았지만 이제 공장 시스템의 분업화로 인해 디자인과 생산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타이포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책과 작은 인쇄물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광고와 포스터를 위한 대규모 시각적 충격이 필요해졌습니다. 우아하고 정갈했던 로만체는 이 거대한 도시의 광고판에서는 너무 작고 밋밋했어요. 편의점 광고판에 셰익스피어 서체로 세일을 적어놓을 순 없잖아요? 활자의 크기는 더 커야 했고 시각적 영향력은 더 강해야 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음성 기호의 역할만 하는 것을 넘어 추상적 시각 형태로 변모해야 했습니다. 활자 주조업자들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례없는 새로운 활자 디자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의 선두주자는 영국 런던의 활자 주조업자들이었습니다. 1803년경 로버트 소는 펫페이스라는 새로운 주요 활자 디자인을 개척했습니다. 펫페이스의 특징은 굵은 획과 얇은 획의 대비를 극단적으로 키운 것입니다. 획의 두께가 활자 높이의 1대 2.5, 심지어 1대 2의 비율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굵어졌죠. 이 활자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혁신은 이집션 스타일입니다. 1815년경 빈센트 피긴스는 이집션 스타일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활자들은 직사각형의 슬랩 세리프를 사용했으며 문자 전체에 걸쳐 굵기가 균일하여 굵고 기계적인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유럽을 휩쓸었던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열광에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션 스타일은 이후 아이오닉이나 응축되고 대비가 강한 클레런던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타이포그래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탄생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산세리프 활자입니다.
1816년 윌리엄 카슬론 4세가 자신의 견본집 뒷부분에 장식용 디스플레이 활자들 사이에 세리프가 없는 중간 굵기의 대문자 한 줄을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스타일을 투라인 잉글리시 이집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기존 이집션 활자에서 세리프를 제거하여 디자인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산세리프 활자는 초기에 어색하고 투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로 페페이스나 이집션 활자 아래의 부재 등의 보조 역할로 사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830년대에 이르러 다른 주조업자들이 이를 그로테스크나 고딕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이 산세리프 활자는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함이 20세기 그래픽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될 줄은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산업혁명 시대의 타이포그래피는 왕실의 우아함을 벗어던지고 자본과 광고의 야성적인 요구에 부응하며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획은 극단적으로 굵어졌고 세리프는 기하학적인 블록이 되었으며 심지어 세리프 자체가 사라지는 혁명까지 일어났죠. 디자인과 생산의 분리, 그리고 끝없는 디자인 혁신은 이 시대의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혁신적인 활자들, 특히 엄청나게 커진 디스플레이 활자들은 여전히 비싸고 무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인쇄 속도 역시 느렸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리우스 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 활자를 발명해 포스터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증기기관을 인쇄기에 연결해 속도를 하늘로 치솟게 만든 인쇄술의 기계와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다음 챕터 산업혁명과 목판 포스터 그리고 대중매체의 성장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